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자, 저는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행복도시 안양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나와 있냐, 저희 수강생분이 안양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셔서 그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물건을 좀 보니까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 건너서 이제 범기역이 뭐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 유동인구가 약 20만 정도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상업단지가 되겠고, 이쪽으로는 이제 평촌역 약 2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차로 한 5분 정도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아파트 시세로는 5구제곱 기준으로 약 실거래가 6억 전후로 찍혀 있고요. 저기 보이시는 한마음 아파트가 5구제곱이 중층 기준으로 6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 호재로는 인덕원 동탄선이 있고, 여기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금정역에 이제 GTX 신호선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양 일대가 교통이 상당히 우량해질 걸로 판단이 되고요. 수강생분이 받은 물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여기는 다 지상식으로 이제 주차를 하고 있고, 뭐 지하 주차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 주차장도 따로 돼 있진 않고, 세대당 한 대씩 될 수 있게 이렇게 넓게 구성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 일단 감정이 3억 3,800에 됐고요. 1회 유찰이 돼서 2억 7천까지 떨어졌을 때 저희 수강생분이 1,100만 원을 더 쓰셔서 2억 8,1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총 2명이 입찰을 했고, 하순위 뒤에 계셨던 분은 2억 8천만 원에 약 100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 입찰표를 쓰기 전까지 저희 수강생분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고민을 이제 털어놓으셨어요. 이걸 얼마에 써야 될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가격 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주변에 경매로 나왔던 물건들의 입찰가, 그리고 몇 명이 입찰했는지, 감정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의 낙찰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주변 실거래 매물 중에서 제일 싸게 나온 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가격 쓰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은 지금 201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현재 시세는 매매가는 3억 3천에서 최소 3억 2천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저희 공인중개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전세는 3억 1천. 그런데 저희 수강생이 2억 8천에 받았죠. 그리고 오피스텔로 건축물 대장상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출 80% 받으셨습니다. 안양시는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저기 앞에 보이는 아파트들은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희 수강생은 실거주도 아니고 그냥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이 80%가 나왔고, 심지어 전세를 받으면 이 대출을 다 갚고도 약 자금이 3천만 원 정도가 풀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 이 주변은 공업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다 공장 단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다고 조사를 저희가 사전에 했고, 이거는 가격도 충분히 3억이 훌쩍 넘어간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약 10% 정도를 싸게 매수를 한다 라는 관점에서 2억 8천에 입찰을 했습니다. 자, 원래 오피스텔은 건축물 간에 그 간격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간 간격도 넓어서 뭐 햇빛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앞에 계시는 분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계속 분리수거장 또 정리도 해주시고, 어디서 나오셨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좀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도 상당히 잘 되고, 이런 건물은 확실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낙후되지 않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은 분리수거장도 저렇게 문으로 열 수 있게 가려놨고요. 상당히 이런 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앞에는 이제 또 성당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성스러운 기운을 또 집에서 안 좋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뭐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게 다 성스러운 기운이 우리 집으로 깃들어가지고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뒤쪽에 이것도 뭐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천주교의 기운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괜찮은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가 공업단지지만 이렇게 나무들도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좀 미관적으로도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도 2017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엘리베이터도 깔끔하고, 뭐 이렇게 에어컨디션도 작동을 잘 하네요.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이 집은 명도가 완료된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희 낙찰 받으신 수강생분께서 여기 살고 계신 점유자분과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미리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도가 된 줄 알았는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이 짐을 자기는 놓고 이사를 갔다. 당신 명도 된 게 아니니까 나한테 이사비를 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비밀번호는 알고 있지만 짐짝은 남아있고, 그 사람은 계속 이사비를 좀 과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안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자, 한번 들어오시면 뭐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집만 지금 이사를 가져가신 상태인데, 짐짝 같은 게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지금 들어왔다고 해서 이 짐짝을 낙찰자 마음대로 처분을 했다가 점유자분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자 같은 것도 두고 갔고요. 자, 구조를 보시면 이쪽에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들을 좀 버리고 가셨는데 팬트리 공간도 자리 잡고 있고요. 이쪽은 아마 점유자분이 쓰셨던 방인 것 같아요. 침대나 옷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바깥에 보시면 창문을 살짝 열어보면 저쪽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한마음 임광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이런 짐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써야 되는 건 이런 벽지, 바닥 상태 이런 거거든요. 바닥 위에 지금 먼지들이 쌓여있을 뿐이지 막 깨져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온전히 이거는 짐 빼고 이사 청소만 싹 하면은 충분히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뜯겨진 게 없으니까 그냥 깨끗이만 하면은 재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너무 좋은 게 에어컨이 방마다 있어요. 이따 안방도 보여드릴 건데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작은 방에도 이렇게 작은 에어컨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뭐 별도 샤워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저렇게 해바라기 샤워 수전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장롱을 밖에 꺼내두고 가져가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핑을 한 거 보면 이삿짐에 이제 가져가려고 하다가 요건 그냥 두고 가십시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냉장고 넣는 공간, 이쪽에 싱크대, 그리고 인덕션,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이렇게 전기로 할 수 있는 요즘 좀 최신형의 하이라이트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조명도 이게 2017년도에 지어진 거다 보니까 좀 트렌드에 맞게 요즘 이런 거 따로 사서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많이 달잖아요. 이런 모양. 이쪽에 후드나 이런 수납 공간도 충분히 넉넉하게 있고요. 이런 거는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찌꺼기 같은 게 묻어있는데 이런 것만 이사 청소할 때 좀 싹 정리를 하시고, 따로 식탁을 둘 거 없이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구비가 돼 있어서 여기에 또 센스 있게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어서 여기에 이제 고기를 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찌개 같은 걸 놓고 뭐 부부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뜨겁게 하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아무래도 신식이다 보니까 참 좀 트렌드에 맞는 것들이 잘 구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접등도 이렇게 센스 있게 구비가 돼 있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이 에어컨.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그래도 신축에 속하는데 이 에어컨이랑 똑같거든요. 이게 되게 시원합니다. 매립된 게 그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도 그 에어컨 바람이라든지 이런 바람 세기도 굉장히 세서 집이 금방 시원해지더라고요. 여기 바깥쪽을 좀 보시면 아까 봤던 그쪽입니다. 여기가 동향이죠. 그래도 햇빛이 뭐 직사광선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지금 낮 시간인데 12시인데 그래도 적절하게, 너무 또 직방으로 받는 게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단점은 여기가 공업단지다 보니까 공장 소음들이 좀 들어오는 단점은 있네요. 이걸 한번 닫아볼까요? 닫고, 이중 셔시다 보니까 소리가 전혀 안 들어오네요. 전혀 안 들어오지는 않지는 않고, 그래도 뭐 못 살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방 두 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져 있습니다. 안방으로 사용하셨던 공간인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에 작은 화장실도 있고요. 그리고 장롱을 또 버리고 가셨습니다. 장롱이랑 이게 아마 화장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블라인드까지 두고 가셨어요. 이거는 좀 그래도 이 공간과 좀 색감이나 이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어두운 색상을 좀 좋아해서. 그리고 아까 봤던 시스템 에어컨이 여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들을 보면 이런 짐짝만 딱 없어지면 전혀 뭐 수리할 게 없어 보입니다. 블라인드 달려있고, 화장실이 조금 지금 약간 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변기 커버가 뜯어져 있고, 나머지는 뭐 청소로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콘센트도 커버가 빠져 있는데 저거는 그냥 커버 붙이면 되는 거니까. 문도 전혀 뭐 뜯어진 거, 약간 덜렁거리는 게 있긴 하네요. 문이. 이건 약간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쪽은 이제 작은 방. 이게 이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짐을 끌어서 옮기기 때문에 이런 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그냥 다시 해서 이렇게 다면 돼요. 이런 것도 이사 청소하는데 그냥 떼달라고 하시면 되고, 이런 것도 좀 아마 닦으면 지워질 것 같고, 이 걸레바지, 밑에 걸레바지도 뭐 깨져 있으면 이게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왜냐면 여기 깨져 있으면 이거를 다 갈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다 양호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싹 닦아가지고 재활용을, 그러니까 다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집을 둘러봤고, 지금 제 옆에는 경매 이제 낙찰까지 받으신 해당 물건지의 주인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인 사업하고 있는 이동현이라고 하고요. 경장이님은 그 온라인 그 클래스 보고 그 코칭 클래스 제가 또 신청해가지고 네. 이렇게 경매하게 됐습니다. 왜 이 오피스텔을, 이 아파트를 입찰을 하게 됐는지. 아시다시피 요즘 하락장이잖아요. 네. 근데 하락장에 이제 주로 이제 아파트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많이 네, 네.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가지고 네. 많이 안 오른 아파트를 좀 얼마 투자금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한 5천 정도. 취득세까지. 취득세 하면 6천 될 것 같아요. 금액대가 좀 2억 후반이다 보니까 네, 네. 80% 대출이 나와도 약 5천만 원 정도가 들 것 같다. 네. 전세나 월세 어떤 걸로 이제 하실 예정? 전세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전세로? 네. 전세는 얼마에 일단 내놓으실 생각이죠? 3억 정도. 3억에서 3억 천 사이. 더 높게 내놓으세요. 그렇게 내놓으면 깎는 거밖에 안 돼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3억 천. 3억 3천은 내놓으세요. 3억 3천. 네. 교육이 좀 덜 됐어요. 네. 교육이 좀 덜 됐습니다.
얼마 정도에 내놓으실 생각이죠? 한 3억 3천 정도. 3억 3천. 네. 제가 말씀드렸죠. 비싸게 내놓고 깎아주면 된다고. 네.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2억 8천에 낙찰, 80% 대출 실행하셨고 네. 초기 투자금 약 5천만 원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뭐 명도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거는 뭐 너무 큰 금액이 아니니까 뭐 제외를 하고, 그리고 전세 세팅을 3억 3천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금이 약 4천만 원 정도가 더 생기네요. 취득세를 빼고. 그렇죠. 그러면 돈이 더 생길 거잖아요. 네. 그 돈을 어떻게 뭐 이렇게 창고에 보관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경매 투자 계속 할 생각이고. 계속 하실 생각이에요? 네, 네.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 그 돈 나중에 이제 그 집을 팔아서 번 게 아니라 네. 전세에 맡긴 돈이잖아요. 투자를 또 하는 게 맞냐? 투자자 입장이라면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꼭 남의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차피 나중에 또 다른 임차인이 또 들어오시면은 그쵸. 또 이렇게 넘겨드리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 게 더 오히려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저희 수강생들도 많이 요즘 입찰을 이렇게 저한테 배우신 분은 하고 있는데 네. 몇 번째 만에 낙찰이? 두 번째 만에 됐어요. 두 번째 만에. 네, 좀 운이 이 물건에 입찰하시기 전에 네. 좀 이게 낙찰이 될 것 같았나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런 느낌은 있었죠. 왜냐면 그 네.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조회수라 그러나? 그 조회수를 보니까 그렇게 네.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아무래도 좀 또 하락장이다 보니까 또 사람도 많이 없고. 네. 그래서 좀 느낌은 좋았습니다. 확 달 전만 해도 이 가격에 받기 힘들었는데 요즘 워낙 하락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사실 경매로 들어와서 싸게 받기에는 훨씬 더 지금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음 물건은 어떤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학원 이하의 빌라나 뭐 오피스텔. 네. 아무래도 이제 주택수가 생겼기 때문에 취득세 뭐 8% 12%를 피하시려면 네. 아무래도 1억 이하나 네. 오피스텔을 보셔야겠네요. 네. 이 집을 지금 어쨌든 입찰하시기 전에 임장 임장했죠. 임장 오셔서 네. 좀 그래도 좋게 보셨던 거나 네. 입찰을 결정하게 된 그런 요소가 있었나요? 범계역 역세권이고, 네. 그리고 그 범계역 그 옆에 평촌 그쪽에 그쵸. 좀 대형 학원가 같은 게 있더라고요. 평촌학원가 엄청 네, 유명하죠. 그래서 네. 여기 임차 수요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 네. 그리고 여기 또 연식이 2017년식이어가지고 네, 네, 네. 인테리어가 좀 비용이 덜 들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다음은 어떤 물건 보고 계신다고 하셨죠? 일산 쪽에 일산 쪽. 오피스텔 하나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 거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또 낙찰이 되면 저희 또 한번 구경시켜 주실 수 있나요? 뭐 식사 뭐 사주신다면. 예. 식사 정도야 뭐. 지금 이제 처음 경매로 시작을 떼신 거예요. 절대 네. 사실 멈추면 안 되고 네. 돈 맛을 보셨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까지는 어쨌든 과제를 드리고 이런 트레이닝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은 제가 뭐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일산 뭐 어쩌고 전 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찾잖아요. 경매를 뭐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낙찰받고 끝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한 번이 진짜 어렵죠. 네. 그래서 그 한 번을 제대로 떼신 거를 정말 축하드리고 일산 그리고 뭐 더 나가서 나중에 이제 강남에 건물까지 사시는 날까지 뭐 초대해 주시고 네. 그때 하락장은 경매가 답입니다. 네. 오지 마세요. 제가 할 거니까.